네, 뭐 다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네.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영화 봐요? 넷플릭스로 봐요. 넷플릭스요? 그러면 뭐 약간 다 같이 모여서 학교 계정으로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강당에서 가끔씩 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들 웹툰도 많이 보시나요? 네. 유미스포드. 네, 저는 이제 간디 학교 다닐 때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 해민서에 있는 컴퓨터로 웹툰을 봤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웹툰도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진짜 많죠. 제가 왜 갑자기 웹툰 얘기를 하느냐? 사실 지금 저는 투유드림이라는 웹툰 제작사에서 웹툰 스토리 작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웹툰은 글과 그림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글 작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웹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제가 간디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간디 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캠코더로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그 하나의 영상물로 만드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홍보 영상 같은 거는 주로 제가 맡아서 많이 했죠. 혹시 그 영화사 간디라는 동아리가 아직 남아있나요? 아니요. 아, 제가 3학년 때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만든 동아리인데, 없어졌군요. 저는 사실 그 1, 2학년 때는 영화가 아니라 예능이나 드라마를 찍는 방송국 PD가 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흔들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예전에 그 여름방학 과제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KBS PD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시 PD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 이제 PD 하지 말고 영화를 해보는 게 어떠냐는 거였어요. 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살짝 멘붕이었는데 이제 방송국은 좀 정형화된 회사에 가깝고 이제 원하는 영상물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작을 하고 싶으면 영화 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혼란스럽긴 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게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새겨 들었죠. 그리고 이제 개학한 후에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친구들을 모아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작업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점점 영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턴십으로 그 한국 독립영화협회라는 데를 갔어요. 그때는 영화를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냥 이제 무작정 구구절절하게 그쪽에 메일을 보내서 인턴십을 따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일하면서 독립영화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이제 그쪽 영화업계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좀 구체적인 것을 좀 알아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영화가 재밌어진 거죠. 그래서 영화를 찍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커진 상태로 학교에 돌아와서 저는 이제 고민할 것도 없이 영화를 이제 찍는 걸 졸업 논문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바로 시나리오를 쓰고 친구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고 서울에서 카메라를 빌려와서 영화를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그 말로 표현하기 정말 힘든 그런 희열이 있어요. 뭐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희열을 느끼긴 했는데 영화는 완전 망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부족함을 정말 절실히 느꼈고 영화를 잘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졸업하면 같이 찍을 친구들도 없고 영화 장비도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 됐는데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로 대학을 가는 거였어요. 대학에 가면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또 촬영 장비 있죠. 영화를 알려줄 교수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꽤 있어서 수능은 안 보고 대학을 지원했어요. 결국 대학에 합격해서 2년간 영화 연출을 배우고 다른 학교로 편입해서 2년간 시나리오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졸업하고 지금은 웹툰 스토리 작가가 된 거죠. 그래서 영화를 계속 안 하고 지금 웹툰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뭐 영화 신과 함께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를 보면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웹툰을 원래 좋아하기도 했지만 웹툰을 잘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영화계로 진출하려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웹툰 작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느끼겠지만 지금 하는 선택은 약간 그냥 출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망설이지 말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작만 하면 길은 어디든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간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 만드는 법을 정말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이제 간단하게 이 세 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준비하고, 찍고, 편집해서 개봉한다. 말은 조금 쉽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준비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죽이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참고로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는 그 한국 장편 영화 기준이에요. 자,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A4 용지 80장 정도 분량의 시나리오를 써요. 그럼 이제 그 시나리오를 본 영화 제작사가 제작을 결정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만들기를 준비합니다. 감독, 배우, 스태프들을 섭외하고 투자자를 찾고 감독은 촬영 감독과 함께 스토리보드를 만들면서 촬영 장소를 찾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은 준비 과정을 겪는데 얼마나 많냐면 그 시나리오 쓰는 기간을 제외하고도 최소 1년에서 길게는 한 5년이 넘게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면 촬영 계획에 맞춰서 몇 달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이 다 끝나면 이제 편집을 해요. 편집에는 영상을 자르는 컷 편집이 있고 사운드 믹싱,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등 여러 작업이 있어요. 이제 음악까지 완료되면 드디어 영화를 개봉합니다.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얘기가 이렇게 영화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여러분도 잘 아는 봉준호 감독의 첫 천만 영화 괴물이에요.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대부분은 수년에 걸쳐 만들어지는데 준비 단계에서 사라지는 영화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막연하게 영화가 하고 싶다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는 한 사람이 아닌 수십, 수백 명이 함께 만들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엔딩 크레딧 보시면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야기를 창조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 그러면 작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해서 영상으로 재미있게 연출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감독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카메라를 들고 멋있는 장면을 찍고 싶다. 그러면 촬영 감독을 하면 됩니다. 영화는 못 만들겠는데 뭐 제일 이게 재미있다. 그러면 이제 기자나 영화 유튜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재미있고 하고 싶다면 그 중에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생각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잡는 것이 좋아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면 대학을 가서 이것저것 해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당장 결정을 못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학 가면 연출도 해보고 촬영도 해보고 녹음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이 4년의 시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해보면서 원하는 것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영화를 포함해서 영상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 그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이제 영화도 독립영화, 상업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웃기거나 재미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싫다. 그러면 PD나 편집자도 있어요. 네, 개인 방송 말고 방송국을 낀 유튜브를 생각하면 그 워크맨, 왓썸맨, 시즌 비시즌 같은 유튜브를 보면 PD, 촬영, 편집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방송국이 좋으면 예능, 드라마, 뉴스, 교양 PD 같이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영상을 다루는 방법도 있어요. 이야기 만드는 것 자체가 좋으면 소설도 있고, 웹툰이 좋다면 웹툰 작가, 웹툰 PD, 마케팅, 배급 등 되게 다양한 직업이 있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가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것 말고도 광고도 있고 뮤직비디오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되게 무궁무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고민을 즐기면서 재미있는 걸 고르면 돼요. 진로를 선택하는 것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이 선택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더 험난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고민은 간결하게 하고 재밌는 것에 집중해서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단어를 얘기했는데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제 부모님의 가업을 꼭 이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재밌는 거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커피를 만드는 게 재미있다. 그러면 카페를 차리거나 바리스타 과정을 밟거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냥 하면 됩니다. 금산의 조사장 커피를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음악하는 게 제일 재미있다. 그러면 음악을 하면 됩니다. 다들 좋아하는 새소년이라는 밴드도 제천관대학교 출신이고 지금 금산 졸업생들 중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정말 재미있다면 실력을 쌓으면서 자기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졸업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금산이 좋고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청령몰에 있는 들락날락에 합류해서 재미있는 사업과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 간디 졸업생들이 많이 있고 성현쌤도 있으니까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공부가 재미있고 뭐 하고 싶다면 검정고시 보고 수능 봐서 대학을 가면 됩니다. 심리학이 좋으면 심리학과를 가고 영화에 관심이 있으면 영화과를 가면 돼요. 근데 뭘 하고 싶든 지금은 큰 목표를 하나 세우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면 됩니다. 어차피 조급해봤자 되는 것도 없고 계속 이제 살면서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시작부터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뭐가 재미있고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겪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만약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뭐 같은 말이긴 한데 간단하게 지금 내가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봐요. 이제는 하찮거나 부끄러운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게임이 재미있다. 그러면 프로게이머를 할 수도 있고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인터넷 방송에서 게임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프로그래밍이나 기획을 배워서 게임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도 있고요. 취미랑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직업이나 꿈이 웬만하면 취미에서 다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무슨 사명감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잘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공부하고 부딪히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걱정하지 않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구체적인 진로 상담을 받아보거나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 남학생들이라면 군대를 빨리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뭐 안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가야 한다면 빨리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차피 이 나중에 재밌는 거 찾고 목표가 생겼을 때 군대가 이제 중간에 가로막고 있으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동안 내가 뭘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지 고민해보고 제대해서 재미있는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여학생들은 이 친구들 돌아오기 전까지 뭐 친한 친구와 같이 뭘 해보든 자유롭게 재밌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해드리신 얘기는 이 정도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네,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관련해서 선배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고 됩니다. 뭐 예열이 필요하겠죠? 뭔 얘기할까? 바로 나오네? 유민이? 예. 대학교를 편입하셨다고 들었는데 2년 과정을 졸업하고 딴 데로 편입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중간에 휴학이 아니라 뭐라 하죠? 퇴학 신청하고 다른 데로 아, 자체 나한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그 처음에 갔던 대학이 2년제 대학이었어요. 전문대학교. 그래서 2년을 해서 전문대학교 졸업장을 따고 이제 4년제 학교를 편입해서 3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4학년으로 졸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면 수능 안 봐도 4년제 졸업할 수 있어요. 네, 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그러면 최종 목표는 감독이 돼서 영화를 만드는 게 꿈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영화 감독이 되는 걸 아직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스토리 작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준비 단계로 그걸 뭐 디딤돌 삼는다고 아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러면은 뭐 스토리 작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를 중간에 또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이 작업을 하다가 영화를 찍을 예정인가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정확히 잡지는 않았는데 일단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웹툰 스토리를 써서 이거를 영화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개발하면서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공모전 같은 거를 준비하려고 해요. 이제 영화 감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공모전 같은 데서 만약에 뭐 상을 받으면 뭐 상금도 받고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길로 이제 영화 감독을 데뷔하는 경우가 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혹시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네, 있어요. 한 명인가요, 한 분? 네.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 그 영화사 간디라는 동아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냥 영화 만드는 그런 동아리였나요? 거의 이제 영화 제작하는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한 학기 1년 동안만 진행을 했어가지고 영화 3편 정도 찍었었어요. 그럼 아예 영화사 간지를 들어본 적도 없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새로 동아리 이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네, 없는 걸로 하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연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준비 중인 건가요? 아, 보통 웹툰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제작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연재 중인 건 없고 지금은 여러 작품 준비하고 있어요. 저요. 네. 그 시나리오를 쓸 때 보통 어떤 걸 먼저 구상하는지 좀. 아, 먼저 네, 순서. 그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아까 말했던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을 때 뭐 어떤 상황이 가장 재밌을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결말까지 나오는 내용을 한 장 정도로 정리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건지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이야기 전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등장인물 같은 거는 미리 다 짜시고 쓰는지 아니면 쓰시면서 등장인물을 추가하는지 궁금해요. 작가마다 조금 다른데 이제 보통은 등장인물을 거의 다 정하고 가요. 뭐 드라마나 아니면 웹툰 같은 거는 이제 연재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투입되기도 하는데 영화는 보통 거의 모든 사람을 정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리 이 이야기와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인물을 설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을 때 주인공이 특수요원이면 재미가 없는 거죠. 한강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매점을 하는 약간 부족한 아빠가 주인공일 때 이 이야기가 더 스릴감 있고 재밌어지는 거니까 등장인물은 그렇게 짜시면 돼요. 그 작가가 시나리오 결국은 이제 스토리 작가, 시나리오 작가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정직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보통 외주나 프리랜서 작업으로 많이 나가요. 그러면은 그런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 작가랑 지금 선생님 계신 곳이랑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아, 보통 이제 그런 프리랜서 작가들이 훨씬 많죠. 이제 그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냥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음 같은데 직접 연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제작사와 함께 웹툰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랜서 작가들은 원고료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한 화당 뭐 얼마 그리고 이제 연재했을 때 수익이 생기면 몇 퍼센트를 받는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원고료가 없고 그 수익도 회사가 조금 나눠 가지기 때문에 프리랜서 작가보다는 이제 그런 수익은 조금 적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웹툰이 이제 만들다가 중간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중간에 작가가 그만둘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데 저같이 월급 받는 작가는 작품이 잘 안 돼도 돈은 계속 버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프리랜서랑은 다른 거는 그런 점이죠. 질문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제가 학교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편집을 위주로 하는데 좀 게임을 하고 싶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영근 선배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럴 때. 저는 보통 이제 편집을 좋아해서 활동하는 딴 건 안 하는 편이었는데 뭐 크게 뭐 좋은 방법은 없고 그냥 자기 의지 문제 아닐까요? 네, 의지. 아니면 뭐 주변에 친구 한 명 세워두고 내가 딴짓하는 걸 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뺨을 한 대 쳐달라 뭐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놀아러 가시는? 그
그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은 좀 가끔 막힐 때가 있잖아요. 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럴 때 혹시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아, 그런 경우가 엄청 많죠. 늘 그거에 시달리는데, 보통은 잘 안 될 때 작가마다 여러 방법을 써요. 누구는 산책을 가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친구 하나 붙잡고, 이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막 떠들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쓰는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팩트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서 그 자료를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만약 내가 의사 얘기를 쓰고 싶으면 의학 상식이 필요하고 그 의사들을 인터뷰해서 이 팩트를 찾으면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제 뭐가 안 풀린다 싶을 때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살펴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가가 무슨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 작가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긴 하겠지만 그 학력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뭐 이렇게 작가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있을 때 그런 회사의 뭐 스토리나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 뭐 꼬마 작가라고들 하죠. 뭐 그리고 아니면 이제 보조 작가들 구한다 그러면은 그런 학력에 저기 없이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나요? 어디에 도전이요? 회사. 회사요. 네. 사실 뭐 이 작가라는 직업이 좋은 거는 그냥 글 쓰는 실력만 있으면 잘 받아주거든요. 이게 전혀 글 실력과 다른 외부적인 요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글만 잘 쓰고 그거를 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뭐 회사를 가든 프리랜서를 하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좀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 스토리나 시나리오 작가들 말하자면 회사에서 이제 구인을 하잖아요. 그때 네네. 자기 그런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글들을 보내서 그거를 그쪽 회사에서 읽고서 그러면은 합격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면은 자기가 또 뭐 웹사이트나 아니면 브이로그라든가 뭐 또 그런 게 또 따로 준비돼야 되고 그런 걸까요? 뭐 스토리 작가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글만 봐요. 그래서 어떤 글을 썼는지 보고 그 글을 보면 이 사람의 필력이나 이 사람의 주제의식,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글 작업을 하는지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회사의 성격과 맞아 떨어지면 뭐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할게요. 지금 친구들 중에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좀 나중에는 또 취업을 할 친구들도 있을 텐데, 민영근 작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이제 대학 했을 때, 수시해가지고 면접을 봤을 때 어떤 거를 어필을 해서 대학을 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해서, 예, 이 회사에 취업을 되게 됐는지, 그 노하우라든지 준비했었던 거를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그 대학교는 이제 수능을 안 보는 학교는 거의 다 면접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보고 면접을 준비한 거죠. 근데 학교마다 이 입시 시스템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글을 써야 되는 데도 있고, 면접만 보는 데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걸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을 무조건 봐야 되고요. 일단, 뭐,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면접을 잘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면접 볼 때 이걸 좀 잘해서, 조금 그런 영화적인 지식이나 영화에 대한 주제, 뭐, 특히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왜 좋아하는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운도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이거를 잘 준비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 들어간 거는 정식으로 입사 신청을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4학년 때 졸업 발표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칭이라는 걸 하는데 한 5분 동안 제가 쓴 장편 시나리오를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다. 그럴 때 거기에 이제 많은 제작사나 회사가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좋으면 뭐 영화를 만들자 권유할 수도 있고 뭐 웹툰을 하자 권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웹툰 회사에서도 왔었고 제가 한 걸 보고 이 제가 쓴 이야기를 웹툰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작가로서 회사와 얘기를 하다가 회사에서 이제 내부에 작가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혹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생각이 있냐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글 평가 같은 건 이미 받은 상태였고 이제 회사에서 권유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바로 뭐 다른 거 없이 바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데가 그런 대학교 행사를 많이 가거든요.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졸업 영화제를 갈 수도 있고 저처럼 시나리오를 써서 발표하면 그 글을 보러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살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친구들 질문 뭐 있으면은 혹시 작가 준비하는 사람도 있나요? 뭐 소설이든 시든 웹툰이든. 그 시나리오 이렇게 쓰기 좋아하는 저런 친구가 있는데 아직 직업적으로 이런 게 있는 줄 모를 거라 제가 이제 자꾸 질문 한번 드려봤어요. 요즘은 글 잘 쓰면 취업할 수 있는 데 워낙 많아져가지고 유튜브나 뭐 어디 플랫폼이 워낙 방대해져서 지금 빨리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없습니까들? 궁금한 거 다 질문했나요? 그러면은 제가 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그 학교 생활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작업들, 영상도 찍고 영화도 찍었는데 지금 작가 생활하거나 제가 앞으로 영화 감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기술적으로는 도움이 되진 않는데 어떤 그런 주제를 생각하는 거나 뭔가 재미있게 작업하는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다른 이제 일반 학교에서 온 친구들과는 훨씬 자유롭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자유로움을 많이 이용하면 충분히 사회에서도 잘 먹히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게 잘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얘기라든지 앞으로 뭐 지금 불안한 상태일 거잖아요. 같은 시기를 겪었고 3학년이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졸업 논문, 졸업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고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해주고 싶은 얘기 선배로서 다시 시간을 돌려볼게요. 한 7, 8년 전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어떨까요? 무슨 얘기를 꼭 해주고 싶나요? 지금 만약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당장 재밌는 거 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막 구상하고 뭐 열심히 뭐 해도 결국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고민하고 하다가 어떤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냥 당장 내일부터 한다고는 생각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민만 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해라. 맞아요. 예.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할 거 없으면 남자들 그냥 빨리 군대 가고 그러면 어이구야. 그러면 들을 사람 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문경이 뭐 질문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뚜렷하게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은 정말 그 조금의 관심도 없으면 대학은 굳이 지금 가는 건 추천하진 않아요. 가봤자 이 재미없는 걸 하다 보면 괜히 힘들기만 하고 오히려 재밌는 걸 찾다가 나중에 가는 것도 방법이 돼요. 제 친구 중에도 8기 졸업생이지만 아직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여럿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좋아하는 게 생겼고 알고 싶을 때 그때 가면 되게 좋습니다. 네.
없으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어땠는지 소감 나누기를 하고 또 선배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뭐하는지 할까요? 일단 저는 이제 듣고서 제가 어떤 분야로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이제 재밌는 게 내가 진짜 재밌어하는 게 뭔지를 조금 확실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소리 조금 크게 해주세요.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그냥 걱정이나 부담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그런 들었어요. 네.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린대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걱정이나 불안 같은 거 일단 적어보고 도전을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좀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김민희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오늘만 쉰다. 지금 오늘만 쉰다를 한 2달 정도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감각심이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로 움직이길 바라면서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클래스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졌습니다. 집에서 어떤지. 누굴 말씀하신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저희 아버지는 뭐, 많이 이제 노쇠하셨으니까 많이 챙겨주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네, 하죠. 고민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잘 들었고요. 좀 애매하지만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막 사회로 나갔을 때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나갔을 때요. 네. 뭐, 2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 3년 힘드니까 한 1년 놀거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뭐 여행 가거나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되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찾고 바삐 가다 보면 그 뭐 여행을 갈 수 있다거나 그런 기회가 없어서 빨리 뭔가 제대로 집중하기 전에 놀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노는 것도 좋고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기 잘 들었고요. 좋아하는 걸 하시면서 행복하신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네. 동규. 이게 재밌게 들었고요. 민규야 크게. 이야기 크게 이야기 재밌게 들었고요. 우리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을 알아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나리오 쓸 때 팁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좋고요. 또 시작을 먼저 해보라는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먼저 저도 무언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네, 동아. 저도 재미있었고 재밌었어요. 지금 소감 나누기 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큰일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네. 지수 먼저 할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뭘 해야 될지 몰랐을 때
그냥 저는 재밌는 거를 하고 찾아가는 게 맞다고 하시니까 또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잘 봤어요. 되게 강조하신 말씀이 재밌는 거를 하라,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논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재밌게 사는 게 정말 원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재밌는 걸 해라라는 말에서 오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막연하게 진짜 사회에 딱 떨어지면 좋아하는 걸 하기보다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걸 쫓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좋아하는 걸 좀 더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강의 한 분씩 들을 때마다 뭔가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 끝나고 늦은 시간인데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준비해줘서 고맙고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저요? 네.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 민영근 선배한테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